지금부터는 정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한글날에 정의당이 새 당 대표를 선출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김종철 대표인데요.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그러니까 선거전 때문에 뭐 피로가 많이 누적이 됐을 텐데 많이 좀 푸셨습니까? 이게 선거 끝나고 더 많이 이렇게 찾아주셔서 네, 더 이렇게 인터뷰도 바빠지셨죠? 좀 많이 바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표께서 그 당선이 되자마자 또 뭐 사실은 선거전 내내 선명한 진보 정당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네, 좀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통합진보당이 출범할 때부터 대중적 진보 정당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네, 네. 대중적 진보 정당과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선명한 진보 정당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뭐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당은 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네, 어떤 이렇게 대중성이 있어야 되고 네, 당연히 그 대중적인 진보 정당이 돼야지만 뭐 선거에서 표도 받고 또 예, 집권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어떤 집권을 하기 위해서 대중성을 갖출 때, 음, 정의당 같은 경우가 다른 정당, 뭐 이렇게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처럼 예,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진보적이지 않은 의제를 중심으로 발언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좀 차별화가 덜 된 이런 것만 해서는 음,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정의당 표 색깔의 어떤 선명한 얘기들.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이재명 지사도 기본소득을 얘기하면서 이제 전국적인 그 어떤 관심을 갖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그 급진적인 의제, 선명한 의제도 충분히 대중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명한 노선과 선명한 의제를 제기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대중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은 물론 뭐 그 무조건 선명하게만 가고 색다른 얘기만 하고 이런 건 아닌데요. 예. 다만 지금 같은 위기 시대 그리고 음. 이제 이 코로나 위기가 오기 전에도 어떤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내 집장만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주거 안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거나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음. 상당히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은 더 확실하게 이런 데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대표로 취임을 하셨는데 네. 지금 가장 먼저 그럼 국회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관철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어려운데 어제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얘기도 제가 이낙연 대표에게 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일단 그 경제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예. 그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 음. 이런 법을 저희가 발의를 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실업이 됐을 때 이제 실업보험, 음. 고용보험을 통해서 이제 그 구직급여를 받고 했는 이런 그 상황이었는데 예. 그게 실제 노동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게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고 음. 그다음에 자영업자는 아예 보호가 안 되고 네. 그리고 점점 자영업화 돼가고 있는 어떤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마찬가지로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고용 및 소득보험에 가입시켜서 보호를 해드리고 단지 뭐 이렇게 고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아니라 소득이 뭐 확연하게 줄었다거나 할 때 그것을 보충해주는 그런 식으로 사실상 전 국민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네. 어떤 요 법이 꼭 실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한 조간과의 인터뷰를 보니까 기본소득은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어떤 취지로 하신 말씀이세요? 기본소득의 취지 자체는 당연히 이제 그 어떤 4차 산업혁명이나 AI나 이런 거 그리고 일자리 불안 때문에 이제 당연히 계속 연구를 해 가야 되는데 예. 지금 당장 만약에 기본소득하고 저희가 말하는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 이런 거에서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기본소득보다는 저희가 말하는 정책들이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예. 기본소득을 만약에 1인당 한 달에 10만 원씩 드린다. 그럼 이게 국민들이 볼 땐 10만 원이 기본소득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도 네. 뭐 어쨌든 받는다고 하면 그게 1년에 60조가 들거든요. 예. 그 전 국민을 하면은요. 음. 근데 이 60조면은 뭐 대학 등록금 뭐 무상교육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뭐 예. 상병수당 예. 그다음에 주거보조금 노인기초연금 인상 이런 거를 몇십 개 정책을 다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기본소득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펴는 것이 예.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정부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과제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하고 좀 다른 점은 예. 정부의 안이 이전에 이제 고용보험보다 좀 발전한 점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뭐 몇 개 분야는 이제 보험 하시는 분들, 보험 설계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예.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프리랜서라든가 결정적으로 또한 이런 자영업자분들도 예. 이렇게 그 보험료율을 조금 낮춰서 예. 그리고 정부가 재정을 좀 투입하면은 충분히 이게 다 이렇게 취업자들 전체가 곧 자영업자까지 포함해서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방안이 정부 방안이나 정부 여당의 방안보다 더 많은 사람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좀 재정을 투입해서 꼭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대표께서 한두 가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그것만 하더라도 국회를 거쳐가야 되는 과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표께서는 지금 원외 대표시란 말이에요. 현역 의원이 아닌데 이제 거기서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들도 좀 있는 것 같던데요. 현재 저희 국회의원들이 이제 6분이고요. 네. 그 6분이 다 이런 내용을 다 공유하고 있고 또한 이렇게 중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 안에서는 의원들이 그런 활동을 해주실 것이고 네. 오히려 제가 이제 당선되면서 당원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원외이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많은 이제 뭐 노동단체나 중소자영업단체나 또 실제 상인들을 만나서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득을 더 많이 하고 당원들을 더 이렇게 움직여서 이런 제도가 있고 정의당이 추진하니까 함께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는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의 의미에서 그 여론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원내냐 원내냐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핵심적인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 6석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 밖에서 현장 여론을 조직을 해야만 민주당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이신 거네요. 만약에 정의당의 내용이 그 사람들에게 더 받아들여지면은 그렇죠. 당연히 뭐 이거 이렇게 하면은 정의당한테 의제를 뺏긴다. 우리도 좀 진지하게 고민하자 이렇게 당연히 되겠죠. 그러게요. 지금 어떤 말씀하신 바가 있냐면 민주당이 내년 선거 그러니까 보궐선거죠. 내년 선거에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이 혹시 후보를 내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이것은 뭐 제 말 이전에 지금 굉장히 많은 시민사회도 고민을 많이 하는 시민사회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더불어민주당 당원 당규에 이런 이번에 뭐 부산시, 서울시의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런 규칙 사유로서 치러지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당원 당규로 제정할 때는 우리가 이런 책임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근데 이게 이런 큰 선거는 좀 예외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의 기본이 신뢰성이 지속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후보 내면 안 된다. 책임지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뭐 후보를 또 낼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보고 다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정의당이 좀 주도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좀 진보적인 시민 발언을 하는 진보정당과 진보적 시민사회와 함께 선거를 치러내겠다.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이 그러니까 대표로 선출이 되면서 이제 정의당의 지도부의 세대 교체가 시작이 됐다 이런 평가가 그러니까 주종을 이루던데 동의하십니까? 일단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건데 다만 워낙에 앞서 정의당을 이끌었었던 분들이 좀 거인들이시잖아요. 노회찬, 심상정 이런 분들. 그리고 또 뭐 이제 중간에 계시지만 또 이정미, 윤수아 이런 분들도 이제 다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젊은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나와서 정의당에도 진보정당에도 저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하나의 계기는 확실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께서 보시기에 심상정 의원의 이후 역할은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하셨듯이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발언들 계속 해주시고 그럼 또 사자후를 내주시면서 또 대표로 물러나셨다고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모든 걸 덮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뭐 차기 대권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대선도 고민을 하실 테고 예, 또 당에서는 뭐 심상정 대표뿐만 아니라 뭐 이정미 연수와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차세대 주자들도 그런 것을 어떻게 선의 경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심적인 이제 역할에 심상정 대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였습니다.